안녕하세요. 22학년도 4월 학평 화학2 문항 함께 살펴볼 손은정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험 어떻게 느끼셨어요? 물론 처음으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화2를 보는 시험이다 보니 아마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조금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여러 가지 기출문제 또는 수능 특강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항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요 정도 할만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문항들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미리 잠깐 스포를 하자면 20번 문항 정도는 조금 여기가 어렵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쌤이랑 같이 함께 어떤 문항들이었었는지 살펴볼게요. 1번은 괜찮았죠. 다음은 연소 반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이 주어져 있었는데, 연소 반응은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고 있어요. 즉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 발열 반응이면 엔탈피 변화 델타 H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었냐면 오케이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 주어져 있는 보기 중에는 1번 어렵지 않게 바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용기에 같은 질량의 A와 B가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자량은 A가 B의 2배입니다. 지금 쌤이 두 군데를 정말로 미묘하게 강조 아닌 강조를 했거든. 어느 포인트를 강조했냐면 같은 질량의 A와 B 기체였고요. 분자량은 A가 B의 2배 이런 말들을 조금 강조를 했어요. 우리 결국 A와 B 기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체라고 하면 머릿속에 PV는 NRT가 자연스럽게 떠올라 줬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자, 그럼 PV는 NRT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온도 그쵸? 압력, 부피까지 주어져 있어요. R은 상수니까 항상 일정한 값이니까 잠깐 무시하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까지 알면 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냐면 바로 기체에 대한 몰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몰수에 대한 정보가 쌤이랑 같이 그 발문 읽으면서 강조했던 그 두 군데 있죠. 같은 질량 그리고 분자량.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되니까 바로 이거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질량은 같은데 분자량은 A가 B의 2배입니다 라고 했으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들의 몰수로 본다면 1대2의 비율로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기체가 M만큼 있습니다 하면 여기에는 2M만큼 존재해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다시 PV나 NRT랑 관련된 이 값들을 다 살펴봤더니요, 몰수도 달라지고요, 온도도 달라지고요, 압력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모르고 있고 부피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R에 대한 식으로 PV는 NRT를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R은 NT분의 PV의 형태로 쓸 수 있고 양쪽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자. 그럼 첫 번째 그림, 몰수를 N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온도는 200켈빈이었어요. 압력 X기압이었고 부피 1리터였죠. 오른쪽 그림으로 와주세요. 기체 2N 있기로 했고요. 온도는 300켈빈이에요. 압력과 부피를 곱해주면 3Y지. 얘네 둘 다 R에 대한 값이니까 서로 같아야 되겠더라. 그럼 이제 얘네들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 없어지고 네, 맞아요. 따라서 X는 Y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과 하나 얻어냈고, 우리한테 궁금해하는 거 Y분의 X는 서로 같으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1번 역시 어렵지 않게 잘 체크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번에는 3번 볼까요? 그림은 세 가지 고체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화칼슘과 얼음과 유리를 제일 먼저 결정성 고체인가? 예, 아니오로 나눠보겠대요. 우리 결정성 고체는 어떤 애들을 결정성 고체라고 했었냐면, 고체를 구성한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고체를 결정성 고체라고 했어요. 그럼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애는 누구니? 하면 산화칼슘과 얼음, 칼슘 이온과 산화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H2O라고 하는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서 고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유리라고 하는 애들은 규소와 산소가 거의 불규칙하게 어떤 결합은 강하고 어떤 결합은 조금 약하게 결합이 되면서 고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결정성 고체에다가 우리는 분류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결정성 고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봤어요. 얘가 얼음이었으니까 아니오가 산화칼슘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보기를 살펴봤더니 기억 A에서 산화칼슘입니까? 이거 바로 물어보고 있네. 네, 기억 맞습니다. 니은 B는 녹는 점이 일정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전에 우리 유리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 비결정성 고체예요 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비결정성 고체의 특징이 무엇이었지?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왜? 아까 전에 잠시 또 얘기하고 넘어왔네. 규소와 산소가 어떤 결합은 강하고요. 어떤 결합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불규칙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틱은 가로 분자 결정인가를 사용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전에 얼음 얘기하면서 우리 뭐라고 했지? H2O라고 하는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분자 결정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 CaO는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은 이온 결정입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3번의 답은 기억과 디귿 3번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역시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넘어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엔 4번. 그림은 비커에 질량수 1짜리인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 얼음, 질량수 1짜리인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 물, 그리고 질량수 2짜리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 얼음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 그림을 보자마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물질들의 밀도를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밀도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제일 위에 동동동동 떠 있는 애들 질량수 1짜리를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 얼음의 밀도가 가장 작을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앉아 있는 애들 질량수 2짜리인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 이 얼음은 가라앉아 있으니까 밀도가 가장 크겠다 라는 걸 비교를 하고 났더니 기억이 바로 해결이 되지. 우리 기억에서 무엇 물어보고 있냐면요. 질량수 2짜리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 얼음과 질량수 1짜리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 얼음의 밀도를 비교해 주세요. 떠 있고 가라앉아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맞는 말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니은 볼 건데 분자당 수소 결합의 평균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면서 어떤 애들을 비교해 주세요 였냐면 이 두 개를 비교해 주세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액체가 고체로 가면 그치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면서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이제 반대로 얼음이 물로 될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지? 네, 맞아요. 수소 결합의 일부들이 깨지면서 입체 육각구조, 이쁘게 만들어져 있던 애들이 깨지게 됐고요. 그 사이에 빈 공간으로 물 분자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 니은도 역시 맞는 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 나왔는데 디귿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1g당 공유 결합의 개수는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나와 있어요. 일단 우리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분자 한 개당 공유 결합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려고.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H2O 분자 그 하나야. 그럼 분자 한 개당 공유 결합은요. 그치,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럼 1g 속에 존재하고 있는 전체 공유 결합의 수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다 뭐를 곱해주면 돼? 네, 1g 안에 들어가 있는 분자 수를 곱해주면 돼요. 우리한테 어떤 애들을 비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에는 질량수 1짜리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 물과 질량수 2짜리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 얼음 얘네 둘을 한번 비교해 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봐 얘네랑 얘네 여기에서는 중성자가 어쨌든 추가로 더 존재하고 있으니까 분자량이 더 크겠죠. 그럼 1g당 들어가 있는 분자 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더 작아져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 물에 존재하고 있는 1g당 존재하고 있는 분자 수는 더 많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곱한 값은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커져야지. 그래서 1g당 공유 결합의 개수는 얘가 얘네들보다는 더 많겠습니다. 더 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5번으로 가볼 건데요. 5번은 이제 묽은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된 삼투압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25도씨 대기압에서 그린 가는 반투막으로 분리된 U자관에 물과 1몰롱도 A 수용액을 넣은 초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그쵸, 이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H2O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에서부터 A 수용액으로 오는 거, 그리고 A 수용액에서부터 물로 가는 애들을 비교를 해보면 어디에서 더 많은 양이 이동을 한다? 그치, 물에서 A 수용액 쪽으로 오는 애들의 양이 더 많을 거고요. 그래서 R자 이동이 이쪽으로 나타나요. 그럼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인 평형에 도달했을 때를 살펴본다면 물 쪽은 그 양이 줄어들 거고요. A 수용액 쪽은 그 양이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만 움직이는 거라고? 그치, 용질은 그대로 두고 용매인 H2O 분자들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한 결과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는 자, 이쪽 용액을 살펴보면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래요. 근데 용액의 부피가 늘어났으니 몰롱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 감소해야 되겠더라. 몰롱도는 1몰롱도보다도 감소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기억에 대한 보기였죠.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서 A의 몰롱도는 1몰롱도보다도 크다? 아니요, 우리 지금 더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나에서 온도를 30도씨로 높이고 평형에 도달하면 H는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삼투압과 관련돼서 식 하나 공부한 게 있었거든. 어떤 거? 반투호프식 CRT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C는 물질들의 몰롱도였어요. R은 기체상수 R이었고 T는 절대온도 T였어요. 그럼 지금은 25도씨에서 반응을 진행을 했는데 30도씨에서 반응을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즉 온도를 높이겠어요. 그럼 분자의 운동이 더 활발하게 잘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삼투압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삼투압이 커지면 이 높이 차이가 어떻게 돼? 더 커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삼투압의 정확한 정의 다시 기억해 볼까요? 정의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 평형에 두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두면 양쪽에서 액면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더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다가 어떠한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해서 얘네들이 다시 원래처럼 높이 차이가 없어지도록 이때 가해주는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럼 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눌러줘야 되는 힘이 커지니까 삼투압 커지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림과 삼투압이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할 때는 H라고 하는 거 높이 차이가 바로 삼투압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다고. 오케이? 자, 그럼 이 해석 그대로 디귿까지 가볼게요. 가에서 1몰롱도 A 수용액 대신 2몰롱도 수용액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C라고 하는 물질의 몰롱도가 증가하니까 역시 삼투압 커진다. 결국 높이 차이도 커진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무난하게 넘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6번 볼게요. 표는 세 가지 물질의 분자량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림은 1기압에서 두 가지 온도에서 물질 가나다, 1몰의 부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나다는 각각 C2H2, HCl, 그리고 CH3OH 얘네 중에 하나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을 잠깐 살펴봤더니 10도씨와 30도씨에서 가나다 물질들의 부피를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근데 어느 구간이 여러분 눈에 많이 팍 나타났냐면 여기가 눈에 좀 많이 보였을걸? 온도를 바꿔줬더니 부피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나. 근데 왜 나타났을까? 맞아요.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온도를 바꿔줘도 부피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라고 하는 건 네, 상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고 나에서는 상태 변화가 나타났고요. 다에서는 역시 부피가 거의 비슷하니까 같은 상태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즉 물질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변하는 거,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애들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요. 그럼 녹는 점, 끓는 점과 관련이 돼 있는 거 결국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그럼 주어져 있는 이 물질들의 분자 간의 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모든 분자에게 무조건 존재하는 힘이 하나 있었어. 그치. 모든 분자에게는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C2H2나 HCN이나 그리고 메탄올이나 모두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해요. 근데 C2, 얘네들의 잠깐 분자량을 비교를 해봤더니 제일 크네. 제일 크면 아마도 분산력도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야. 그럼 분자량이 가장 작네? 아마도 분산력이 가장 작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얘네들은 무극성인데 나머지는 극성 분자래. 오케이, 쌍극자 힘이 작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분자는 무극성 분자여서 쌍극자 힘은 없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분자에만 쌍극자 힘이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났더니 세 번째 분자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분자 사이에 힘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 분자의 구조 잠깐만 생각을 해본다면 메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수소가 산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일단 이런 수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또 다른 분자의 산소 쪽이 가까이 다가오면 이 둘 사이에 작용할 수 있는 분자 간의 힘, 매우 강한 힘, 그치,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애들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쭉 비교를 해보건데 어떤 애들이 분자 사이 힘이 가장 컸겠니? 네, 얘가 가장 컸을 거고요. C2H2가 가장 작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자료를 이용을 해서 가나 다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메탄올은 이런 메탄올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10도씨에서 30도씨 그 사이에서는 액체로 존재하는 애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체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상태가 바뀌거나 해야 되니까 이 물질들은 액체 아니면 기체로 존재할 것 같아. 그럼 부피가 지금 똑같이 1몰을 사용을 했을 때 부피가 작은 상태다라고 하는 게 여기가 액체라는 거고, 그럼 얘가 액체라는 거고, 그치, 여기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가라고 하는 물질은 30도씨에서도 액체로 존재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애들은 30도씨가 됐더니 기체로 바뀌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맞아요. 물질의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BP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끓는 점이 가가 나보다도 더 컸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 안 끓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10도에서 30도씨로 바꿀 때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끓어서 기체로 바뀐 거예요. 그럼 나와 달을 비교하면 달은 10도씨에서 이미 기체로 존재하고 있다니까? 그럼 10도씨도 되기 전에 이미 끓어서 기체로 바뀐 거니까 그쵸, 끓는 점 가장 낫겠죠. 근데 끓는 점이라고 하는 애는 또 뭐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분자 간의 힘인 거예요. 분자 간의 힘이 세면 셀수록 끓는 점도 같이 커지더라. 그럼 분자 간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지더라 라는 건데,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을 여기서 다 비교를 해버렸네. 이미 다 해놨네. 자, 그럼 분자 간의 힘이 가장 강한 메탄올이 가에 해당하는 물질이 될 것 같고요. 나는 HCN이 되어줘야 되고 나는 C2H2라고 하는 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으면 기억님 디귿은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기억, 나는 1기압 30도씨에서 기체 상태입니다. 네, 기체라는 거 확인했죠. 나는 C2H2입니다. 역시 확인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 액체 상태에서 가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가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오케이. 그래서 16번의 답은 6번의 답은 5번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게 체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페이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7번 문항 같이 볼게요. 그림은 금속 M 결정의 단위세포 모형과 이 단위세포의 면 A, 면이라고 하면 한쪽 면이에요. 자, 그리고 단면 B, 단면 B는 이 가운데를 뚝 잘라주고 있네요. 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표는 A와 B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데, 가와 나는 단면 B거나 아니면 그냥 면 A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하고, 그리고 M, 얘네들은 면심 입방 구조거나 채심 입방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그림을 보고 얘들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게 단위세포의 모형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 무슨 모형인지 판단되셨어요? 금방 판단됐을 것 같은데, 일단 꼭지점에 입자들이 하나씩 배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정 가운데 하나 또 다른 입자가 존재하고 있어. 이런 거 뭐라고? 채심 입방 구조예요. 채심 입방 구조면 한쪽 면은 어떻게 생겼다고 보여지냐면 네, 우리 꼭지점에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꼭지점에 입자들이 존재해 주어야 해요. 그치? 그리고 정 가운데 있는 애들은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겉에서의 면만 봤을 때는 잘 티는 안 나는 상태.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단면 B, 정 가운데 이렇게 툭 자르잖아. 그러면 정 가운데 입자가 하나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잘려서 나타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정 가운데가 잘려서 나타나고 있어요. 단면 B가 나에 대한 그림이 될 거고요. 가라고 하는 애들은 지금 여기에서 그린 모습이 되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보기에서 기억니은 디귿이 너무 빠르게 해결이 돼버렸는데 우리 채심 입방 구조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내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나는 B에 대한 그림이니까 틀렸고요. 마지막 기억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와 주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디귿도 틀려서 기억 하나만 맞아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면심 또는 채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물론 우리 문제는 풀었지만 면심에 대해서도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가자고. 면심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단위세포가 있어요. 그럼 꼭지점마다 입자가 있는 거는 네, 지금 똑같아요. 꼭지점마다 입자가 하나씩 이렇게 존재해야 되고 또 어느 구간을 생각해야 되냐면 면의 정 가운데에 또 다른 입자들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면을 살펴보면 이 하나의 면을 살펴보겠다는 거거든. 꼭지점에 입자들이 존재하고요. 정 가운데 하나의 입자가 이렇게 잘려 들어가 있네 라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보기 디귿에 나와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단면 B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면 B는 지금 단위세포를 잘라주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상상을 해서 정확하게 그리기는 좀 무리는 있겠지만 적어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포인트들은 뭐가 있냐면 면의 중심에 입자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 그럼 면의 중심에 어떠한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표현이 되어 있어주면 좋겠지. 자, 그래서 우리 디귿 지금 네, 이러한 자료들을 보건대 7번이라고 하는 애들 우리 여기서 나온 애들은 채심 입방 구조야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 7번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넘어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8번 표는 기준 끓는 점이 같은 수용의 가나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용질의 분자량은 B가 A의 3배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 용액이죠. 용액의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면 용매의 끓는 점에 끓는 점 오름을 더해 주어야 비로소 용액의 끓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용매로 똑같이 물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물의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면 100도씨였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누구였냐면 오케이 끓는 점 오름에 대해서 생각하자라는 거였고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 곱하기 KB였어요. 근데 역시 KB도 물이다 라고 정해지면 항상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결국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애들은 몰랄 농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의 가나 다의 몰랄 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였던 거야. 근데 다시 또 몰랄 농도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용매 1kg당 용질이 몇 몰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몰랄 농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수용의 가와 나를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를 사용을 해보면 물의 질량이 3배 증가했어요. 즉 용매의 질량이 3배가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 몰랄 농도가 같다라고 했으면 용질의 몰수도 3배 증가해야 돼요. 그럼 용질의 양이 3배가 증가했으니까 질량도 어떻게 돼? 똑같이 3배가 돼야지. 그래서 Y라고 하는 애들은 X의 3배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에서도 이번에는 용질의 종류가 바뀌었는데 B를 3Xg 사용을 해주고 있어. 같은 질량 사용해주고 있어. 라는 건데 우리 문제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용질의 분자량이 B가 A보다 3배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다에 n만큼의 입자가 있었으면 같은 질량이면 네, 여기에는 더 많은 입자, 3배의 입자가 존재해야 되니까 3n만큼 입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럼 다시 나라고 하는 애들은 3W라고 하는 용매의 질량 안에 용질이 3N 들어가 있어요. 3W에 3N 들어가 있어? 그럼 다라고 하는 애들은 N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쵸, W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W더라. 그러면 보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 Y는 3X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니은 기억 동그라미는 W입니다 라고 찾았으니까 역시 틀렸고요. 그럼 마지막 디귿 용질의 몰 분율은 나와 다가 서로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와 다에서 몰랄 농도가 서로 같다고 했었지. 그럼 이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결국 일정한 용매의 양에 일정한 몰수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 비율이 서로 똑같다고. 그러면 용매의 몰수와 용질의 몰수의 비율이 똑같으면 전체 중에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율도 똑같겠네.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전체 중에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몰수 비율이잖아. 그럼 똑같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그래서 보기는 네, 디귿만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계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의미들만 계속 해석을 하고 생각을 잘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9번 다음은 25도씨에서 1몰랄 농도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입니다. 소량의 물이 들어가 있는 비커에 포도당 Xg을 녹이고요. 가해 수용액의 질량이 100 플러스 Xg이 될 때까지 물을 추가해서 1몰랄 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1몰랄 농도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쌤이 정의 썼었죠. 네, 용매분의 용질의 몰수, 용매 1kg당 용질이 몇 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몰랄 농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1몰랄 농도라고 하면 용매 1kg, 즉 물 1000g에 용질이 1몰 들어가 있습니다. 예요. 우리 용질 1몰의 질량을 바로 물질의 분자량이라 하잖아. 그럼 분자량 M이라고 써볼게요. 용매 1000g에 용질이 mg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용액의 질량이 이렇게 돼. 그럼 전체 용액의 질량 중에서도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질량은 m이야. 이렇게 써준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체 용액의 질량을 100 플러스 x가 되도록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 안에 용질이 몇 그램 들어가 있었다라고 했냐면 여기 xg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비례식의 형태가 딱 맞아 떨어지네. 용매의 양을 10분의 1로 줄었으면 그치, 용질의 양도 똑같이 10분의 1만큼만 사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따라서 m은 10x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이 해결이 돼버렸어. 포도당의 분자량 m은 10x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니은 나에서 온도를 30도씨로 높이면 포도당 수용액의 농도는 1몰랄 농도보다 작아지니 라고 했는데 우리 몰랄 농도의 정의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온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온도랑 상관없이 몰랄 농도는 1몰랄 농도로 일정해 줘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나 수용액에 포도당 Xg을 추가로 녹여보자고. 그럼 결국엔 쓰게 됐다. 네, 용매의 질량은 일정한데 용질을 처음에 Xg 사용했다가 이 Xg으로 결국 2배 늘려볼 거야 라는 소리죠. 그러면 몰랄 농도도 몇 배가 돼야 돼? 똑같이 2배가 되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몰랄 농도 수용액이 됩니다. 맞는 말.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냥 기본적인 용액의 농도에 대한 정의들 잘 활용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었고 10번도 마찬가지예요. 10번도 결국 그 정의들만 계속 활용을 하고 있으면 되는 문항이었는데 그림은 A 수용액 100g에 물을 추가를 할 때 추가한 물의 질량에 따른 A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또 생각이 나야지. 네, 잘 생각했어요. 용액의 질량분에 그램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결국 용질의 질량 똑같이 그램 써줘야 되고 여기에다 곱하기 100 해주자 라는 거였잖아.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용질의 질량은 그대로 두고요. 용질은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았고 우리는 누원만 늘려주고 있었냐면 물
이라고 하는, 근데 용매를 첨가하면서 전체 용액의 질량만 늘려주고 있었어요. 처음에 용액을 100g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400g을 더 넣어줬으면 총 용액의 질량이 500g이 됐네. 100g, 500g, 네, 5배 됐어요. 그럼 용액의 질량이 5배 됐으면 퍼센트 농도는 5분의 1배가 됐을 거라고. 처음에 얘네들이 몇 퍼센트 용액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얘네들을 5분의 1배 한 결과가 0.2% 수용액이래요. 그럼 처음에는 몇 퍼센트 수용액이야? 1% 수용액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기억을 또 해석을 해본다면 기억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역시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예요.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인데 용액 100g에 물 100g을 첨가를 해서 전체 200g을 만들었어요. 2배 시킨 거지. 용액의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돼? 2분의 1배가 돼야 돼요. 자, 그럼 2분의 1배가 됐어? 1의 2분의 1배니까 네, 맞아요. 여기는 0.5%짜리 수용액을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게 기억에 대한 지점에 대한 우리 설명? 일단 해석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기억에서 A 수용액의 ppm 농도는? 이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이제 ppm 농도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퍼센트 용액의 정의는 용액 100g당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잖아. 그럼 ppm은 그치 용액 100만 g당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그 해석 그대로 적어보면 지금 기억이라고 하는 애들은 용액 100g에는 0.5g의 용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ppm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지금 몇 배가 되는 거라고요? 100만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100만. 10의 6. 그럼 지금 몇 배 해줬다? 오케이. 10의 4제곱배 해줬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도 10의 4제곱 똑같이 되어 주어야 비례식이 성립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0.5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이거 얼마야? 5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A의 ppm 농도는 5000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쌤이랑 퍼센트 농도 그리고 ppm 농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얘네들은 거의 뭐 이웃사촌지간? 거의 묶여서 나오거나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애들 같은 흐름으로 이해를 하자라고 공부를 했던 농도들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엔탈피랑 관련된 문항이 나왔는데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몇 가지 반응의 엔탈피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자마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C2H4 그리고 수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랑 C2H6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의 차이가 137이래요. 그런데 우리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지. C2H6로부터 C2H4 더하기 H2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아래에서 위로 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중간 단계를 한번 거쳤다가 다시 또 만들어내거나 결국 처음 시작과 나중 끝에 종류와 상태만 같으면 전체 엔탈피 변화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137kJ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자, 그럼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올라갈 때는 85만큼 흡수하고 A만큼 추가로 흡수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치. 137이라고 하는 애들은 85 더하기 A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럼 A가 얼마가 나와줘? 52라고 하는 숫자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억에 대해서 바로 해결을 한 거예요. 우리 보기 기억 보면 A는 52이다. 네, 맞습니다.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동그라미는 무엇이니? 라고 보기 니은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원소들의 개수만 확인해 주면 되기 때문에 탄소 2개 사용했고요. 수소 6개 있어야죠. 그러면 기억 수소가 H2의 형태로 존재하면 전체 6개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볼까요? C2H6의 생성 엔탈피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 생성 엔탈피의 정의가 뭐였지? 가장 안정한 원소로부터 물질 1몰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C, 가장 안정한 원소는 흑연 상태이고요. 수소 H, 가장 안정한 상태가 H2의 형태예요. 그럼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물질 1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와야지.
화살표의 방향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럼 화살표의 방향이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건 델타 H가 0보다 작습니다. 발열 반응이요. 그럼 델타 H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85kJ요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보기에서 미묘하게 부호가 틀렸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11번은 기억과 니은 두 개가 맞았네요. 답은 3번 체크. 이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1, 2페이지 넘어왔고요. 3페이지도 그냥 할만해요. 3페이지 표는 물질 ABC의 기준 끓는 점을 그리고 그림은 25도씨에서 진공인 용기에 B액체, C액체를 넣고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여기서 말하는 기준 끓는 점. 아까 전에 끓는 점이랑 뭐랑 연결지어서 생각하기로 했었지? 네, 분자 간의 힘? 네, 여기는 결국 ABC의 분자 간의 힘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하나 주고 있는데 어떤 정보를 하나 알고 있었냐면 분자 사이의 힘 이렇게 쓸게요. 어떤 정보를 하나 알고 있냐면 B가 A보다도 기준 끓는 점이 더 높다? 그러면 A보다도 B가 분자 사이의 힘이 더 크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하나 알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진공인 용기에다가 각각 액체를 두고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줬다라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증기압력이 생겼을 거고 이쪽에는 C의 증기압력이 생겼을 거고 B와 C의 증기압력을 비교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증기압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비교를 해봤더니 수은 기둥이 이쪽으로 더 올라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B에서 눌러내는 증기압력이 C에서 눌러내는 증기압력보다도 더 셉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B의 증기압력이 C의 증기압력보다도 더 세요. 왜? 맞아요. 증발이 잘 돼서 기체 분자가 더 많았다라고 보면 되잖아. 그럼 왜 증발이 잘 됐을까? 분자 사이의 힘이 더 약했던 거야. 분자 사이의 힘이 C보다도 B가 더 약해서 증발이 잘 됐고 그래서 증기압력이 크게 나타났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다시 표에다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애들을 가지고 분자 사이의 힘 비교하기로 했고 그러면 끓는 점 높아요. 분자 사이의 힘이 더 세요. 라는 관계까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보기 기억 확인해 볼까요? 기억. 24도씨에서의 증기압력은 B가 A보다도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같은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은 분자 사이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증기압력은 B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분자 사이의 힘이 더 작은 애들이 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좀 해석을 해본다면 34도씨에서 A는 기준 끓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증기압력은 1기압이라는 거죠. 근데 B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럼 아직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1기압보다도 증기압력이 더 낮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니은 볼게요. T는 78보다도 더 크다. 네, 우리 더 커요. 라고 하는 거 이미 표시해뒀고요. 분자 사이의 인력은 C가 A보다도 크다. 역시 우리 다 확인했던 내용이지.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 보기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좀 무난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직 4월 첫 모의고사여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뭐 문제를 꼬아서 낸다거나 개념을 뭐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자료의 형태를 복잡하게 주지도 않았고요. 정말로 그냥 기본 있는 그대로 우리 이러한 내용 화투에서 공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라고 문제 제시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13번 볼게요. 그림은 용질 A가 각각 20g씩 녹아있는 두 가지 A 수용액을 혼합한 후 물을 추가해서 이 몰롱도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몰롱도 수용액을 0.5L 만들어냈으니 우리는 1몰의 용질을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20, 20 더해서 1몰 만든 거지. 그러면 여기에 용질이 몇 그램 들어가 있다? 40g 들어가 있다. 네, 용질의 화학식량은 40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 기억이 바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A부터 생각을 해볼까? 몰롱도 X를 구하고 싶어요. 지금 40g이 1몰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20g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0.5몰 사용한 거고요. 용액이 250ml니까 0.25L 따라서 네, 이 몰롱도 수용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몰랄 농도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 얘네들 볼게요. 근데 우리 앞에서 1페이지, 2페이지쯤에 몰랄 농도 한번 표현하는 방법 익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본다면 몰랄 농도예요. 용매, 물 1000g이 있으면 이 안에 용질이 5몰 있는데 1몰의 질량이 40이니까 5몰의 질량은 200이 돼야 돼요. 즉 1200g의 용액 안에는 200g의 용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용질을 20g만 사용할 거야, 10분의 1 사용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용액의 질량도 10분의 1이 돼야 돼서 오케이, 120이 되겠지. 용액의 질량 Y는 120g. 기억부터 확인해 볼까? A의 화학식량은 40입니다. X는 2였고요. Y는 120이었어요. 그러면 네,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13번의 답은 3번. 역시 어렵지 않게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14번 볼까요? 14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OF2CL2O가 반응하는 열화학 반응식과 4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입니다. 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 결합 에너지랑 관련해서 쌤이랑 정리했던 식 하나 있지 않아? 그치. 엄청 유치하지만 기억날걸 이라고 얘기했던 거. 난 이 결혼 반대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오케이. 그래서 델타 H는 반결생결이었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질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주자 라는 거였어요. 우리 문제에서 결합 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써봐야죠. 근데 결합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쓸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결합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물질들의 결합을 끊어내서 원자로 바꿀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어디라고? 기체라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의 상태가 모두 기체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 기체네? 그러면 주어져 있는 결합 에너지에 대한 정보들을 그대로 넣어도 되겠네? 라고 확인을 하고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볼 건데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 X와 Y의 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럼 X랑 Y 그대로 다 사용을 해서 반결생결 한번 표현해 볼게요. 델타 H 반응물 OF2고요. OF2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자 하나당 OF 결합 2몰 존재합니다. 그러면 EX 해줘야 되겠고요. Cl2O, O 있으면 Cl, Cl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지. 역시 분자 1몰당 OCl 결합 2몰 존재하니까 EY 해줘야 결합이 다 끊어지겠네. 여기에서 생성물 빼줄게요. CF, CLF 네, 이렇게 존재하니까 분자 1몰당 CLF 결합 1몰. O2는 안 그려도 되겠지? 얘들 우리 CLF 분자 1몰당 1몰씩 존재하는 거 맞는데 여기 분자 2몰 존재하니까 곱하기 2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개수 놓칠 뻔했어. 거기에다가 O2까지 네, 500 정리해주고 이렇게 다 계산한 결과가 여기서 나와 있는 델타 H 얼마라고요? 네, 21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이만큼이 1000이니까 이 X 플러스 Y는 1000 넘겨주게 되면 790이 될 거고요.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X 플러스 Y는 790을 다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95 2번 이라고 알고 있는 식에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네, 바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숫자들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나왔어요. 쌤이 항상 제일 막 부담되는 부분이 여기거든. 사칙 연산 나오면 여기서 시간을 빨리 줄여야 되는데 계산 실수는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약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숫자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넘어가 보면 다음은 A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라는 실험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플라스크에 A 용액을 넣고요. 구멍을 뚫은 알루미늄 박을 씌웠습니다. 우리 플라스크만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A라고 하는 액체가 있고 여기에다가 알루미늄 박을 씌우는데 거기에 구멍을 뽕 이렇게 뚫어놨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물중탕을 시킬 거예요. 물에다가 넣고 중탕, 가열을 합니다. 그럼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 안에 있던 A라고 하는 액체들이 모두 다 기화가 된대요. 그럼 기화가 돼서 이 용기 안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기체들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구멍 뚫어놨으니까 구멍으로 슝슝슝슝슝 빠져나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증발을 했을 때 이때 물의 온도와 대기압을 각각 측정을 할 건데 물의 온도가 T였고요. 대기압이 P였대요. 그러면 이 T가 의미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물 중탕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물의 온도가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의 온도랑 서로 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를 측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기압 P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멍을 작게 뚫고 이것을 통해서 막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대기압과 안에 있는 기체들이 평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대기압이 P기압입니다 라고 했으면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의 압력도 P기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여서 결국 우리는 기체의 온도와 압력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 플라스크를 실온까지 충분히 식힙니다. 실온까지 충분히 식히면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원래 우리가 A라고 하는 액체를 충분한 양, 좀 과량을 넣어줬거든? 그럼 얘네들이 증발이 되면서 넘치는 애들은 이미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고. 그럼 나머지 애들, 이 안에 존재하고 있던 기체들만 액화돼서 여기에 액체 형태로 남아있을 거야. 오케이. 네, 자 이런 실험을 한 거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A의 분자량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체니까 우리는 PV는 nRT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이때 N은 물질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니 얘네들을 쏙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더니 어떤 결과식을 예전에 같이 봤었냐면 분자량은 PV분의 WR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공부해 왔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일단 R은 기체 상수니까 주어져 있고요. 온도 확인했죠. 압력도 확인을 했어요. 그럼 우린 추가로 어떤 애들을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체가 존재하고 있었던 부피, 즉 플라스크의 부피, 둥근 플라스크의 부피 확인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체의 질량.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그 기체의 질량은 언제의 질량이냐면 우리 기체로 있던 애들 다시 응축시켜서 액체로 만들었잖아. 바로 이 액체의 질량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기 기억니은 디귿에서 일단 플라스크의 부피, 디귿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플라스크 바닥에 생긴 액체 L의 질량, 액체 A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필요해요. 기억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얘가 기억은 처음에 우리가 과량으로 넣어준 거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갈 애들 나가고 기체로 존재했던 애들만을 다시 액체로 바꿔준 거, 네, 다에서의 액체의 질량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5번이었어요. 이번엔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표는 A 수용의 가 나에서 A의 몰 분율 나타내주고 있고 그림은 일정량의 A, 가에 나를 추가할 때 추가한 나의 질량에 따른 혼합용액의 증기 압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추가한 나의 질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혼합용액의 증기 압력은 152mmHg에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처음에 우리 가에다가 나를 첨가하고 있는 거지. 그럼 제일 먼저 용액의 증기압력이 144예요 라고 했던 게 바로 가수용액, 얘네들의 증기압력이 144예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었던 거고 그럼 나를 추가해서 많이 추가하자. 정말로 많이 추가해서 거의 가라고 하는 애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증기압력이 152가 된다라는 걸로 보아 나의 증기압력이 152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애들, 용액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었냐면 용매의 몰분율에 용매의 증기압력을 곱해서 표시할 수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더 응용을 해본 결과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었냐면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의 몰분율에 용매의 증기압력을 곱해서 표현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야.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주면 이게 바로 증기압력 내림이었다고요.
그쵸. 우리 표에서 어떤 정보가 주어졌냐면 A의 몰 분율, 즉 용질의 몰 분율이 주어져 있으니 이 관계를 한번 그대로 활용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그냥 용매의 증기압력과 얘네들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원래 용매의 증기압력이 어느 정도의 값이 있었어. 이거 계속 쓰기 힘드니까 얘들아 우리 여기다 별 하나 붙여서 표시할게요. 자, 용매의 증기압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용액이 됐더니 144가 증기압력이 됐대요. 이만큼의 차이만큼 증기압력이 낮아진 거죠. 나라고 하는 수용액은, 나라고 하는 애들은 용매의 증기압력에서부터 152를 빼준 값, 이만큼이 증기압력이 낮아진 거예요. 근데 증기압력 내림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용질의 몰 분율에 용매의 증기압력을 곱해서 표현할 건데, 물이라고 하면 용매의 증기압력은 항상 일정한 거잖아. 결국 증기압력 내림은 누구에 비례해요? 네,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해요. 용질의 몰 분율이 2A 대 A, 2대 1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비례식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빼기 304는 P스타 빼기 144. 그러니까 용매의 증기압력은 160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비례식 하나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 결국 기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기억일 때 용액의 증기압력이 150이래요. 우리 순수한 용매는 160이라고 찾았으니까 증기압력 내림이 얼마야? 10 나타났어요. 10은 용매의 증기압력 160에 용질의 몰 분율이 얼마일 때? 그치. 16분의 1이면 네, 바로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우리 문제에서 궁금했던 게 바로 여기에서 A의 몰 분율 16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궁금했었으니까 16번의 답 2번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그럼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7번도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역시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어요. 표는 물 100g의 용질 A와 B를 녹인 수용액 가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 처음에 가에 A는 W, B는 Xg 얼마만큼씩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A와 B의 양분의 A의 양이 0.5래요. 그러면 이 둘이 들어가 있는 양이 똑같았다라는 거지. A가 2M만큼 들어가 있었으면 B도 2M만큼 들어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전체 4M분의 2N이야. 0.5야. 오케이.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A가 W에서 1.5W로 1.5배 됐네?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몰수도 2N에서 3N으로 1.5배 돼야 되겠네? 근데 이때 A와 B의 양이 합분에 A의 양의 비율이 0.75래요. 0.75면 4분의 3이지. 얘가 3N이니까 여기 4N이 돼야 되겠다. 3N이 있으니까 여기는 N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B라고 하는 애들을 다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Y는 X에 비해서 그 양이 절반이죠. 질량도 절반. 2분의 X가 Y가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X. 자, 그리고 이때 기준 어느 점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어느 점, 기준 어느 점은 그냥 순수한 물의 어느 점에서부터 어느 점 내림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점 내림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의 형태로 써줄 수 있었다고. 일단 KF라고 하는 애들은 물이라고 하면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니까 이제 우리는 몰랄 농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줄 건데요. 우리 문제에서 물 100g 똑같은 양의 용매를 사용했습니다. 용질의 몰수 다 합쳐서 4N, 다 합쳐서 4N 똑같아요.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몰수가 같으니까 결국 몰랄 농도 똑같은 거고 어느 점 내림 똑같은 거지. 그러면 기준 어느 점? 똑같아요. 다 했어요. y분의 x 곱하기 a는 y분의 x면 2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t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2t. 17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페이지까지 문항들 다 살펴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4페이지 문항들 볼 건데 4페이지도 20번을 제외하고 18번이랑 19번은 뭐 또 할만해요. 약간 근데 어렵기는 하지. 특히 18번 잠깐만 살펴보면
답은 25도씨 일기압에서 두 가지 열화학 반응식과 세 가지 물질의 생성 엔탈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왔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는 X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보기 1, 2, 3, 4, 5 선지들을 살펴보면 이 X에 대해서 A, B, Y를 이용을 해서 표현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A, B, Y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세요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열화학 반응식에서 산소에 대한 정보 알고 있죠? 산소의 생성 엔탈피에 대한 정보 알고 있어요. NO2에 대한 생성 엔탈피도 알고 있고요. N2O에 대한 생성 엔탈피에 대한 정보도 줬습니다. 다만 누구에 대한 정보를 안 주고 있어? 네, 일산화질소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단 문제에서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말이 나온 순간 머릿속에서 또 어떤 식이 갑자기 떠올랐을 거냐면, 봐봐, 외우기 싫어도 외워진다고 했던 바로 그 식인데, 생생반생, 반결생결 생생반생 이거 했었지. 네, 이 식이 떠올랐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일산화질소에 대한 생성 엔탈피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니 우리가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산화질소를 없앨게요. 나머지 정보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어떻게든 표현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첫 번째 열화학 반응식을 다 3배씩 하겠습니다. 자, 3배, 3배, 3배. 3배, 3배, 3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개수가 6이 될 거고요. 3이 될 거고요. 네, 개수가 6으로 바뀝니다. 좀 더 잘 표시돼야 될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쓸게요. 여기가 6, 3, 6. 그럼 개수들의 양을 3배씩 늘렸으니까 그치, 엔탈피 변화량도 3배가 돼야죠. 아래쪽 6개 썼으면 6개 만들어내주면 오케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6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2배씩 할게요. 2배, 2배, 그러면 엔탈피 변화량도 2배. 한 다음에 이 2개의 식을 더해주는 거야. 자, 더해줘 봅시다. 더하면 일산화질소 6개를 사용을 했는데 6개를 다시 만들어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내 반응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6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2개를 다시 사용을 했으니 최종적으로는 4개만 만들어낸 형태로 보입니다. 이 2개의 열화학 반응식을 더한 식을 최종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N2에다가 3O2를 해서 4NO2를 만들어낸 거고, 2개 열화학 반응식을 더했으니 델타 H는 2개를 그대로 더해서 3A 플러스 2B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을 생생반생의 형태로 써볼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다 그대로 이어서 써볼게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NO2의 생성 엔탈피 X고요. 4몰 만들어졌으니까 4X입니다. 빼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빼줄 건데 O2의 생성 엔탈피는 0이라고 했으니까 N2O의 생성 엔탈피 Y, 2몰 사용했으니까 2Y 이렇게 줄 건데 우리한테 궁금한 게 뭐라고? 그렇지, X가 궁금하다고.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2y 넘어가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2y가 4x가 되니까 얘네들을 4로 나눠주면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x값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에요. 괜찮았지?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일산화질소를 지워내보자 라고 하는 게 잘 떠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해요. 일단 생성 엔탈피가 나왔으면 생생반생을 먼저 떠올리는 거야. 생생반생을 먼저 떠올렸으면 여기에다 그냥 바로 적어보는 거죠. A라고 하는 애들은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얘네 EX 빼기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산소는 0이라고 했는데 일산화질소는 모르겠네. 그럼 E 델타 H F NO 일산화질소의 생성 엔탈피의 2배. 자, 그럼 B라고 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모르겠어. 그냥 3. 일산화질소의 생성 엔탈피의 세제곱 해줬고 빼기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NO2는 X라고 주어져 있고 N2O는 Y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게 A와 각각 B야 라는 거 나왔지. 근데 이렇게 써주고 나면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든 지워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막하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아는 거 있죠. 일단 이건 우리 알잖아. 해봤잖아, 지금까지. 아는 거 먼저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18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결국엔 생생반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과정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19번 볼게요. 그림 가는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 1과 2에 A와 B가 각각 들어가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나는 가해 실린더에 AWg을 추가한 후 고정 장치를 풀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의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실린더 속 A의 밀도비는 가나 9대 8이에요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단 쌤은 어디 포인트가 좀 눈에 보였냐면 결국 질량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X에다가 W를 추가를 했다. 그랬더니 또 그 질량과 관련된 밀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질량과 밀도에 대한 관계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더라고.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애들은 부피분의 질량이니 질량이라고 하는 애들은 밀도와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네. 이걸 가와 나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가의 A 그리고 나의 A였습니다. 밀도비가 9대 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9대 8이라고 주어져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체들의 부피비 보면 1리터, 1.5리터니까 2대 3이네. 2대 3의 비율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한 번만 정리해 줄게요. 3, 4. 오케이.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가 있는 A의 질량비는 3대 4입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았는데, 이 3대 4는 사실 어떻게 나왔던 거냐면, 처음에 우리 첫 번째 용기에 A가 Xg 있었어. 근데 두 번째 용기에는 이제 X 플러스 W가 있었다고요. 그럼 X 대 X 플러스 W가 3대 4가 돼야 되니 따라서 X가 3W가 되어주면 되겠다. 그럼 3W에 W 들어왔으니까 4W, 3대 4 맞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A라고 하는 애들은 X, 즉 3W가 처음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일단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결국 가와 나에 들어가 있는 A의 질량비를 확인을 했는데요. 가와 나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A의 질량을 확인을 했는데 A의 분자량은 똑같잖아. 그럼 질량비는 결국 몰수비를 의미한다고. 두 용기에 들어가 있는 A의 몰수비가 3대 4라고요. 그럼 이제 기체의 몰수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또 무엇이 떠올랐냐면 PV는 nRT가 떠올랐어요. 온도 일정하고 R도 일정하니까 PV는 N이라고 하는 관계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자고요. 나에서 A는 아직 몇 기압인지 그냥 그림에는 안 적혀 있어. A 칸에는. 근데 오른쪽에 보면 B 칸에 기체가 몇 기압이래요? 2기압이래요. 지금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양쪽의 기압이 서로 똑같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도 2기압이에요. 그럼 PV 곱하면 만약에 A가 3만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고. 우리 가와 나에서 존재하고 있는 A의 몰수비가 3대 4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에서 기체가 산물만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4분의 3배 해줬으니까 여기도 4분의 3배 해주면 4분의 9만큼이 처음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자고요. 그러면 4분의 3, 4분의 9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때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 즉 P가 돼요. 그래서 P는 4분의 9예요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비례식 하나 세워서 해결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궁금했던 게 뭐냐면 A와 B의 분자량 B를 물어봐요. 이제 우리 다시 이 그림 잠깐만 볼까? 두 용기에 A와 B의 압력 똑같고요. 부피 똑같아요. PV는 기체의 몰수라고 하기로 했으니 둘 다 기체가 똑같이 3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 A라고 하는 애들은 지금 3W에 W 넣어서 4W 존재하고 있고요. B라고 하는 애들은 8W 존재해요. 몰수는 똑같은데 질량비가 1대2네. 얘들아, 우리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이게 뭐야? 분자량비야. 분자량비 찾았어요. 그러면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은 2네. 2 곱하기 4분의 9, 2분의 9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5번. 오케이.
그래서 19번은 사실 4월이니까 19번에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여집니다. 얘네들이 조금 더 6평, 9평 수능까지로 간다면 아마 3페이지 정도에서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까 PV는 NRT와 친해지는 시간이니까 네, 여기서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20번 문항이 나왔습니다. 20번 문항은 쌤은 최근 몇 년 동안은 보지 못했던 네, 이러한 약간 자료의 형태였고요. 그래서 낯설게 여러분도 느껴지고 그래서 어렵게 더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해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기체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라고 하면서 화학 반응식 주어져 있고 자, 실험을 해요. 용기 3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거의 처음 아닌가요? 자, 꼭지로 분리된 3개의 강철 용기에 X, Y 그리고 네온을 그림처럼 넣었습니다. 꼭지 A, B 둘 중에 하나를 열어요. 하나를 열었다가 닫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용기 1소 여기에 전체 압력은 1.5기압보다도 더 작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를 열어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닫았으니 닫기 전에 전체 기체의 압력은 1.5기압보다도 작았습니다. 또는 여기 꼭지 B를 열었어도 이만큼의 압력도 똑같이 1.5기압보다도 작았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꼭지를 닫고 나서 꼭지 C를 열 거예요. 자, 꼭지 C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키고 충분한 시간 후 다시 꼭지를 닫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꼭지를 닫고 나서 용기 1의 압력을 다시 여기서 용기 2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용기 2에 대한 압력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그러면 열었다 닫은 후 용기 2의 압력이나 열어서 이만큼의 압력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열어둔 차로 전체 2리터일 때 아까도 2리터일 때들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정말로 미묘하게 화학원에서 우리 공부했던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랑 관련된 내용이 정말 미묘하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게요. 우리 문제를 쭉 읽다 보면 온도는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 PV는 nRT라고 하는 조건에서 RT 일정의 PV는 N이라고 하는 관계를 다시 한번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용기에는 X가 이만큼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Y가 X 존재하고 네온은 1만큼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Y가 1만큼 존재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야. A 또는 B를 먼저 연다고 했는데 누가 먼저 열릴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꼭지 A를 먼저 열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Y가 반응해서 G를 만들어내겠죠. X가 처음에 E만큼 존재하고요. Y가 X만큼 존재해요.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어떠한 새로운 반응이 종결되는 지점에 도달을 했을 건데 이때 전체 기체 압력이 1.5기압보다도 작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PV를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전체 기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몰수는 3보다는 작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온이 1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그럼 네온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1만큼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얘네들 X, Y, G라고 하는 애들은 2보다도 더 적은 양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화학원에서 공부했던 그 양적 관계에 대한 개념이 정말로 미묘하게 나오는 건데 봐봐. 하나하나 사라지면 Z만큼 생기는 거죠. 근데 Z는 결국 반응계수여서 항상 자연수여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얘가 2면 하나하나 사라지면 2개 생겨요. 네. 그러면 반응이 진행이 돼도 2개 사라지는 대신 2개가 생겼으니까 전체 몰수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체 몰수는 항상 2 플러스 X가 된다고. 근데 우리 지금 뭐라고 기본 조건을 찾아놨냐면 전체 기체는 무조건 2보다는 그 양이 적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냐면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2 플러스 X만큼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몰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잖아. 그래서 G는 1이라고 하는 거 하나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쌤이랑 표 하나만 정리를 해두면 이런 표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X, Y, Z 그리고 전체 몰수 변화예요. X가 1만큼 사라지면 Y도 1만큼 사라지고 G는 1만큼 생성되니까 전체적인 몰수 변화로 본다면 네, 1만큼 감소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x가 한계 반응물로 작용해서 다 사라졌으면 전체 몰수도 이만큼 감소해야 돼요. 2 플러스 x에서 이만큼 사라졌으니까 남은 몰수는 x가 되고 이게 뭐야? 2보다도 더 작아야 되는데 문제는 x랑 y가 1대1의 개수비를 가지고 있잖아. 2 그리고 2보다 작았으면 x가 아니라 y가 한계 반응물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 경우는 말이 안 되니 또 다른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y가 한계 반응물로 x만큼 사라졌다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1 사라지면 전체 몰수도 마이너스 1만큼 사라지기 때문에 x 사라지면 전체 몰수도 x만큼 사라지고요. 그럼 2 플러스 x에서 x가 사라졌으니까 남은 기체의 양은 2가 돼요. 근데 남은 기체는 무조건 2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네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첫 번째 꼭지 A 또는 B 둘 중에 하나가 열립니다 라고 했을 때 A가 열릴까 라고 하는 가정은 다 틀렸다고. 자, 그래서 꼭지는 B가 열려야 돼요. 그럼 B가 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X 2 있고요. Y는 1 있었습니다. 1 반응하고 1 반응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1, 0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지. 전체 기체 압력은 1.5기압보다 작아야 되고요. 전체 기체 부피는 2리터가 됐어요. 용기 1, 용기 2를 더했으니까 전체 2리터지. 2 곱하기 1.5 하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양은 무조건 3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G가 2가 되면 하나하나 2개 사라지는 대신 2개 생겨나니까 전체 몰수 변화가 없다고. 무조건 G는 2보다도 작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1, 3보다 작은 값 나오는 거 우리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첫 번째에서 꼭지 B를 열었고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가 만들어진 다음에 꼭지 B를 다시 닫았어요. 그럼 결국 X1이라고 하는 게 2개의 용기에 골고루 펼쳐져 있을 거고 G도 1만큼이 2 용기에 골고루 펼쳐져 있으니 여기에 X 0.5 들어가고 G도 0.5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용기 2에서도 X가 0.5 들어가고 G가 역시 0.5 들어가 줘요. 그 다음에 다시 꼭지 C를 열었습니다. 꼭지 C를 열고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Y가 X만큼 들어온 거고 나중에 반응 다 시키고 나면 X가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X가 사라져 보자. X 우리 지금 0.5 있어요. 자, 0.5가 다 사라지면 아까 우리 이 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 어떻게 정리해? 0.5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전체 몰수도 0.5만큼 감소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기서 보면 지금 전체 기체가 얼마만큼 존재하냐면 이만큼 존재했었어요. 그치? 1x, 2 플러스 x만큼이 존재했는데 반응을 했더니 전체 몰수가 0.5만큼 감소한다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0.5만큼 감소해요. 이게 반응이 끝난 지점인데 자, 그렇게 반응이 다 끝났을 때 용기 속 기체 전체 압력은 1.25기압이다 라고 보기로 했었죠. 꼭지 나중에 닫았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1.25기압이고요. 전체 기체 리터가 2리터니까 PV에서 2.5가 됩니다. 그러면 1.5 플러스 x가 2.5가 되니까 x는 얼마? 1이 되겠다. 오케이? 그럼 다 했어. 기억. 나에서 처음에 우리가 열어준 꼭지는 B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틀렸죠? 그리고 G는 1입니다. 네, G가 1밖에 될 수 없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결과 X는 1까지. 네, 결론 다 도달했기 때문에 20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근데 쌤이 총평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쭉 오면서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는 했지만 20번이라고 하는 애들을 생각을 하기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약간 이러한 개수를 찾아내야 되는 그 양적 관계에 대한 개념들도 좀 들어가 있어서 20번 문항만큼은 여러분 꼭 반드시 must have to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 쌤이랑 같이 4월 학평 문제들 쭉 다 한번 해설해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고 혹시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은 아직 봄날이지만 나중에 가을에 되면 이쁘게 코스모스로 잘 피어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이대로만 그대로 쌤이랑 같이 따라가자. 쌤, 우리 화학쌤들 항상 믿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항상 해야 되는 거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물론 어려워. 네, 20번 문항 같은 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이번 시험은 19번까지는 할만하긴 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공부한 애들은 충분히 할만한 거고 20번은 우리 다 같이 아는 그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문항이잖아요. 원래 모두가 다 어려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복습 꼭 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쌤하고는 다음에 다른 강좌에서 만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